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은 롯데야구. 제가 이번에 완벽한 실수를 했습니다. 롯데가 두산과의 최종 3연전에서 1승 2패. 저는 1승 2패는 없을 것이다. 수입 없다. 걱정하지 말고 봐라 했지만 1승 2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너무 황당한 결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3연전이 사실은 롯데의 본 모습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경기를 보시면 8대5로 두산한테 패배했어요. 롯데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5회에 4대1을 만듭니다. 제가 그랬죠. 롯데야구는 5회부터 보면 된다고. 5회부터 보신 분들은 이 4대1로 이기는구나 하지만 약간 걱정은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야구가 이대로 끝날 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두산이 또 한 점 한 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6회에 1점, 7회에 1점. 그리고 롯데가 또 의외로 7회 말 1점을 더 뽑아요. 그래서 5대3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5대2, 5대3 이런 경기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이때 설레었어요. 롯데가 첫 경기부터 5대3 정도로 마무리 짓나? 아니었죠. 갑자기 8회 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무너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또 가장 믿고 있는 투수들이 나오면서 개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에 이 8회에 넉점을 주면서 역전을 당했어요. 7대5로 역전 당합니다. 2점 차 정도면 어떻게 해보죠. 비빌 수 있다. 하지만 8회, 9회 롯데는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에 9회 초에 한 점 더 낸 두산이 8대5로 승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지만, 롯데 패배 공식 좀 이기고 있다가 뒤에 갑자기 점수를 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면서 한 점씩 따라잡혀서 무너진다. 사실 이것도 7회 말에 1점을 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달라진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아까 왜 제가 초반에 롯데 이번 3연전이 진짜 롯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냐면, 그거는 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롯데 야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수들의 방어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홈런이 너무 없다. 보통 이런 5대2, 5대3 경기에서 홈런이 한 개 정도 터져주면서 이게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홈런이 없으면 안타를 2개 이상 치고 작전 걸고 해야 겨우 한 점이 나요. 이 8대5 경기는 좀 롯데의 좀 무기력한 느낌이 보여지는 경기였고, 사실 이 경기를 5대3에서 끊고 끝났어요. 이거는 좀 아쉬운 경기였다. 첫 번째 경기 아쉽게 치고, 두 번째 경기는 또 약간 끈적끈적한 롯데 특유의 그런 야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롯데가 먼저 1점을 내고 두산이 따라와요. 1대1. 2회에 다시 롯데가 2점을 냅니다. 자, 여기서 3회부터 8회까지 양 팀이 점수를 못 내요. 어떻게 보면 잭로그 선수였나? 두산의 선발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두산 역시도 롯데 선발이 너무 좋아서 점수를 못 내냐? 아니에요. 나균환이 되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경기는 나균환이 아니라 이민석이었죠. 이민석, 맞습니다. 이민석과 각빈의 대결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첫 경기를 제가 좀 헷갈려서. 첫 경기는 잭로그와 나균환이 잘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나균환이 좀 승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찌됐건 두 번째 경기는 5대4로 롯데가 기적의 승리를 하죠. 이 경기 하나를 만약에 풀로 보셨다면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올해 롯데 경기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를 보셨다. 저는 가볍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라는 팀의 매력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경기였고, 3회부터 8회까지 양 팀 다 한 점도 뽑지 못합니다. 두산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고, 롯데 역시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3연전은 롯데 원래 사실 이랬어야 되는 게 롯데 야구였을 수 있어요. 올 시즌에 이걸 극복해서 지금까지 3위까지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올해 롯데는 제가 별로 까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올해 롯데 모습이 이번 3연전이거든요. 특히 이제 정훈 선수, 제가 항상 그리고 저희 방송 내내 정훈 얘기를 하네요. 정훈 선수에 대한 애정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 좀 나이가 들니까 야구를 좀 하는구나. 11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괜찮은 선수였던 박찬영이었나요? 마지막에 안타 친 선수가. 그 와중에서도 어찌됐건 기어이 1루수 옆을 뚫고 지나가는 안타를 때려냈어요. 박찬영이 아니라 누구였죠? 이호준 선수였죠. 물론 이호준 선수가 모자를 벗고 기뻐할 때 약간 좀 짠했다. 저 젊은 나이에 좀 머리를 좀 심어야겠구나. 이호준 선수 모자 벗는 순간 옛날 최정이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기염둥이 유호준에 의해 5대4로 어찌됐든 11회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 머릿속에 행복회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1승 1패. 내일 경기 이기면 2승 1패. 뭐 괜찮지 않겠어? 하지만 다음 경기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13대 0보다 더 심한 지옥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13대 0일 때는 사실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포기한 경기였고, 예, 그 경기는 뭐 18대 0을 졌다, 20대 0을 졌다.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 기아의 분위기나 경기의 분위기나 이길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경기, 이 경기가 잭노그하고 나균환의 대결이었죠. 나균환이 3회에 3점을 줬지만 사실 6이닝까지 6이닝 3실점. 완전히 지금 잘못 생각했네. 첫 경기 아니라 마지막 경기가 잭노그와 나균환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잭노그한테 완전 발렸어요. 이 잭노그가 발린 경기가 뭘 의미하느냐면 롯데에 지금 1.5군들이 가득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1군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았다면 잭노그한테 9대0 한 점도 못 낼 것처럼 발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없는 윤동이라든지 지금 한창 힘이 빠져있는 나승엽 비롯해서 여러가지, 특히나 고승민 선수가 있었다면 잭노그 공을 좀 더 잘 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9대0 경기가 현재 롯데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4안타 쳤거든요. 겨우 4안타. 두산이 에러를 2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내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점을 못 내니까 에러 2개 한 팀한테. 두산의 에러는 그냥 묻혔고 롯데의 에러는 자꾸 티가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정훈이라는, 또 정훈 이야기예요. 정훈 선수가 내 눈에 벗어난 것도 에러를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정훈 선수가 에러했을 때 롯데가 항상 이상하게 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난 정훈 선수가 싫은 거예요.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오래된 올드 팬들은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정훈이 이뤘을 때 공이 날아가는 순간 불안한 그 느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나? 너무 일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 9대0 롯데 두산과의 경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롯데가 올 시즌 내내 겪어서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 전반기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운 좋은 것들이 막 더해지면서 그래서 3등을 한 것 같다. 김태형 감독 대단하고 롯데 선수들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아요. 이 1승 2패 요 이미지가 올 시즌 부상 선수들이 주르륵 나오고 난 뒤에 롯데 이미지여야 됐는데, 이걸 극복해내고 있다는 건 올 시즌 롯데가 좀 힘을 받을 것이다. 좀 할만할 것 같다. 진짜 오래간만에 가을 야구하면 나갈 것 같아요. 뭐 1, 2위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3, 4위 정도 안에서는 가을 야구를 나갔으면 좋겠고, 이번 전반기 내내 정말 고생하셨다. 사실 1군과 퓨처스 리그의 갭은 진짜 큽니다. 이 퓨처스 리그에서 날고기는 선수가 1군에 올라오면 정말 10타수 1안타를 못 칠 수도 있어요. 퓨처스에서 날고기던 투수가 1군에 올라오면 첫 경기에서 개박살 나게 됩니다. 이게 퓨처스와 1군과의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냈고, 그리고 옛날에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도 화수분 야구, 그걸 지금 롯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가장 약했던 게 선수들 간의 갭의 차이거든요. 1군 선수는 잘해요.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한 명이라도 부진할 때 2군이 올라오면 버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마지막 두산과의 경기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이 두산과의 3연전이 사실은 진짜 롯데의 모습이다. 에이스를 만나면 한 점도 못 내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롯데가 가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걸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 이 3연전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후반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아까 전에도 말했죠. 이 느낌, 보시면 타율 자체는 롯데가 현재 1위입니다. 팀 타율 1위에요. 2할 8푼. 이 팀 타율의 힘으로 3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팀 타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팀 타율을 좋은데 똑딱이의 팀 타율이 아니에요. 약간 점수를 몰아내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팀을 좀 무너뜨려 버립니다. 올해 롯데는 옛날처럼 안타 12개 쳤는데 잔루 9개 이런 야구는 안 해요. 안타 10개 치면 점수가 5, 6점 정도는 들어오는 깔끔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3위까지 있는 것이고, 저 팀 타율은 뭐 손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5분들조차도 잘 치고 있으니까. 평균 자책점을 볼까요? 평균 자책점은 하나가 1위, 뭐 1위 팀이죠. 원래 야구는 투수가 좋은 팀이 무조건 1위 하게 돼 있습니다. 롯데는 9위입니다. 무려 9위, 4.79. 키움이 5.47로 너무 낮아서 그렇지, 키움이 조금만 잘했다면 롯데는 10위였을 거예요. 이 낮은 평균 자책률 1위와는 거의 1.3 차이잖아요. 한 경기를 하면 1.3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3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 2 선발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최준용이라든지 특히 김원중이 만약에 올해 불러오면 2-3개만 더 했다고 생각, 지금 4위, 5위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김원중이 올해 너무 잘해줬다. 그래서 올 시즌은 김원중이 너무 고맙습니다. 불펜 포수들이 점수를 준 것들을 김원중이 막아낸 거예요. 김원중 방어율이 1점 되지 않습니까? 원래 김원중은 3점대 선수거든요. 약간 불펜에서 마이너스 되고 있으면 김원중이 딱 끊어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활약을 했어. 고맙다. 김원중에게 올해는 정말 고맙습니다. 자, 평균 자책 9위, 팀 타율 1위.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홈런은 당연히 꼴등입니다. 롯데 홈런이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롯데 팬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롯데는 홈런을 너무 못 쳐요. 롯데가 홈런이 총 48개입니다. 1위인 삼성이 93개.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경기장 영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차이는 너무 과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NC 정도는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65개 정도. 만약에 롯데가 48개가 아니라 홈런이 65개 정도 팀 홈런을 쳤다면 지금 순위는 1, 2등일 겁니다. 예. 그 대신 롯데가 타율이 높다. 홈런, 타율. 저는 홈런을 택해요. 타율은 아무리 낮아져봤자 2할, 2푼, 1푼까지 가진 않거든요. 근데 홈런은 93개, 48개. 거의 뭐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점씩만 쳐도 삼성에 비해서 우리가 50점을 못 얻은 거예요. 전부 1점 홈런이라고 쳐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아마도 이제 1군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한다?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실제로 롯데는 홈런을 최근 들어 너무 못 칩니다. 저는 이 홈런을 못 치고 있다는 게 후반기에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반기에 투수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아니면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많은 홈런이 나올 겁니다. 이제 투수들이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에이스급들이 어떤 공을 주로 던지는지 타자들은 연구가 다 됐어요. 후반기부터의 경기는 지금까지로 질이 달라집니다. 거의 모든 타자들이 각 팀의 투수들을 다 연구한 상태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럼 투수들은 홈런을 많이 맞게 되죠. 특히나 롯데처럼 홈런을 많이 맞는 투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홈런 때문에 망하는 경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홈런을 못 치니까 상대 투수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안타를 2개씩 연속으로 맞는 건 어렵지만 홈런은 한 방 맞는 건 좀 쉽잖아요. 그러면 롯데가 경기할 때 홈런을 생각하지 않고 투구를 할 수 있는 투수들은 그렇게 겁먹지 않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롯데는 전반기보다 힘들 거예요. 물론 뭐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복귀하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윤동희 선수가 복귀하면 외야에 어떻게 될 겁니까? 외야에 있는 3명도 이미 윤동희 선수처럼 다 3할 때 2할 8푼도 2할 9푼도 치고 있어요. 그나마 윤동희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김태형 감독의 머리는 복잡해질 겁니다. 잘하는 외야수를 빼고 윤동희를 넣는다? 네,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야구는 해준 사람들이 잘 해주니까. 그게 과연 롯데에 정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냐, 윤동희가 정말 복귀해서 2할 8푼 이상 칠 것이냐. 롯데 평균 타율이, 말씀드렸잖아요. 롯데 평균 타율이 2할 8푼이에요. 아니면 윤동희가 2할 8푼 이상을 칠 것이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후반기에 롯데는 약간 미지의 팀이에요. 근데 약점이 2가지가 확실히 존재하죠. 하나는 홈런을 치지 못하는 팀이다. 하나는 투수의 방어율이 너무 높다. 아까 말했죠. 후반기에는 타자들이, 투수들의 연구가 끝나요. 그럼 간보아라든지, 특히 간보아가 지금 던지는 공에 약점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분명히 분석해서 들어올 거라고요. 예, 후반기는 롯데가 많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과 롯데 선수들이 어떤 투지, 기세, 그거 하나 믿고 바라봐야 되겠죠. 월드도 롯데가 여름 되면 주주죽죽죽 내려가잖아요. 8월달, 9월달 정말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은 좀 장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체력전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있겠죠. 근데 여전히 똑같은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불펜들의 방어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타자들의 홈런이 너무 적다. 이 큰 약점을 가지고 롯데가 만약에 3위권 안에 진입한다면 기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김태형 미라클입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김태형 미라클이에요. 정말 해낸다면. 우리 이제 후반기는 김태형 미라클을 믿고 한번 달려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반기에 그 막 악전 고투 속에서도 3위를 지탱해주신 롯데 선수들 감사합니다. 후반기는 그 홈런의 개수가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이 전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전을 많이 써줘서 안타 3개로도 3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야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데가 홈런을 못 친다는 건 김태형 감독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뛰고, 새로 돌아오는 선수들은 체력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롯데가 체력적으로 가장 좋은 팀이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후반기에 들어가면 결국 많이 뛰고 많이 움직여서 활기찬 야구로 롯데가
새로운 느낌의 롯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 홈런이 너무 없어요. 끝.